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구나. 이게 시작만 하면 금방 끝나는 것 같아. 가만 보면. 그죠? 이렇게 빨랑빨랑 금방금방 끝나서 1년이 가야 되는데. 그죠? 어쨌건 내년도에는 계약서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얼렁얼렁 빨랑빨랑 붙어가지고 돈 좀 땡겨야지. 그죠? 근데 중개업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로 5년 중개업을 하면 한 1, 2년 정도는 좀 땡겨주고 나머지는 보통 유지만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수없게 그 성수기 안 들어가고 휴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돈만 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딱 좋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딱 붙으면 딱이거든. 그러면 딱 벌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마음이 훨씬 편하지.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조금 더만 기운 내고 막 졸렸고 막 지겹고 하기 싫을 때마다 돈을 떠올리세요.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연도인데 안 된다 이러면서 딱 마셔야지. 그럼 봐봐요. 나머지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제가 뭘 봤냐면 지금 어디만큼 왔냐면요. 정비 기본 방침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정비 기본계획 만들어서 재건축이면 안전진단 진행했고 통과되면 정비계획 만들어서 구역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행자가 누군지 보고 사업시행계획 만들어야 하는데 구역 지정되고 나서 시행자를 정할 때 조합을 만들어 시행하려면 추진위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창립총회 개최해가지고 정관학정 짓고 임원 뽑고 대의원 뽑아서 뭐하죠? 조합에 인가시청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고요.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을 조합원으로 봐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건데 매도 청구란 단어는 재건축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업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조합원 중에 임원을 뽑죠. 그런데 그 임원이 되려면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임원인데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이상을 거주했다거나 5년 이상을 소유했다거나 둘 중에 뭐다 하나는 만족이 돼야지만이 임원이 될 수가 있어요.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다른 조합과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임기는 3년 이하 정관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다른 조합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격 사유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성고 받고 10년 지나지 않았다면 임원 될 수 없는 결격이 다른 조합은 없지만 정비조합은 이런 결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 내용 봤을 때 본다라고 한다면 조합에 대한 부분 기본 사이즈 이해하시고요. 요번에 제가 봤을 때는 임원에 대한 부분은 100% 물어봐야 하는 거니까 꼭 좀 기억 좀 하시면서 내용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볼까요? 그러면 총회 대의원회 좀 봐볼게요. 총회 대의원회 봐봐요. 그럼 이렇게 조합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조합을 만들었으면 조합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려면 총회를 해야 돼. 근데 창립 총회랑 그냥 총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총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매번 총회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대의원회라는 걸 두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의원에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또 32회 때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말 기억나요? 제가 도시개발법의 45페이지에서 도시개발조합을 얘기할 때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는 뭐라고 했냐면 파파발 45페이지에서 도시개발조합은 몇 명 50인 이상일 때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45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거든. 그죠? 근데 지금 돌아와 봐요. 지금 뭐라고 나와 지금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다르죠. 그렇죠. 한마디로 왜 여기는 두어야 한다일까?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대의원회 없이는 조합의 사무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이 100명 이상 된다면 정비조합은 대의원회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10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하고 대의원의 의결로 총회 의결을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의결의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조합원 수천 명 다 모아놓고 회의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무슨 뭐 조합장 책상 바꾸는데 퐁퐁 사고 휴지 사는데 총회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런 것들은 대의원의 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작년 31회 때 물어봤던 게 뭐였냐면 도시개발조합에서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 물어봤거든요. 중요하니까 꼭 총회를 해야 된다를 물어봤었는데 제가 작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31회 문제니까 누가 또 압니까? 32회 때에는 정비조합의 대의원회에 대행 불가 사유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이게 나왔었어요. 32회 때. 이게 작년 개발법, 이게 올해 정비법. 그래서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가운데 봐봐요. 가운데 위. 형편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3번에 뭐라고 나오죠? 대행할 수 없는 사유. 이게 32회 때 문제였어요. 개발법에서 대행할 수 없는 사유가 31회 때 문제였는데 이게 32회 때 문제였던 거예요. 내 말 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읽어만 볼게요. 중요한 게 뭘까? 정관 변경 중요하죠. 시공자, 설계자 등등의 아랫줄 선정 변경, 또 임원이나 대의원 선임하는 거, 조합을 합병해서 하는 거, 사업 시행 계획 같은 거, 관리 처분 계획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건 중요한 거니까 대행할 수 없고 꼭 총회를 하세요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중요 표시하지 마세요. 올해는 안 나올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 번 나오고 나면 몇 년 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과 관련된 거는요, 큰 굿즈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너무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요. 포인트는 올해는 아까 봤던 조합의 인가가 되고 나면 임원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번 시험은 어쨌건 임원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번 시험의 기출을 두 가지로 봐요. 아직 오늘은 말씀 안 드렸지만 임원하고 총회. 요 두 가지가 아마 요번에 33회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임원 쪽하고 총회 쪽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올 거고 대의원회는 지나간 시험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총회 쪽은 제가 2월 달 명절 지나고 얘기해 줄게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뭐다? 요것만 얘기하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매번 설명할 때마다 그 시기에 했던 내용 그것만 보셔야 돼. 늘리거나 내용 안 한 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그림책에 있는 기출문제 풀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다 보면 신경질 나요. 안 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림책에 있는 기출지문을 풀려면 한 5, 6월은 지나야 돼요. 그러면 풀려요. 제가 1월 달부터는 이것도 차차 풀어줄 거야. 배운 진도 범위 내에서. 그럼 다 풀려면 이 6월 말 정도는 됩니다. 그러다가 7월 달 되면서 심화하고 뭐하죠? 응용하면서 내용 진행해 가는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을 다 짜놨으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은 점수는 착착 올라갈 거야.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점수는 언제 40점을 넘을 수 있어요? 응? 2월이요? 그건 너무 핑크빛 아닐까요? 그렇죠? 40점 넘어가려면 6월은 적어도 지나야 돼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 전까지는 40점 바라지도 마세요. 나오면 다행이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40점 나오는 게 보통 6월 지나서 나오고 늦은 분들은 8월 지나서 나와요. 그죠? 그러다가 9월, 10월에 확 올라갑니다. 9월, 10월에 60점 정도까지. 그러다가 시험날 내 생애 최고의 점수 얼마? 75점을 맞는 거예요. 시험날. 합격하시는 분들은 그런 뉘앙스로 가요. 흐름 자체가. 알겠습니까? 근데 떨어지는 분들은 그렇게 못 가죠. 그리고 자꾸 얘기합니다만 민법하고 공법은 절대 결석하시면 안 돼요. 물론 다른 것도 결석하면 안 되지만 민법, 공법은 이게 베이스가 안 되면 계속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처음에 조금 힘든 것 같지만 이걸 잘 이겨내야 돼요. 베이스가 깔리면 자습도 가능해져요. 근데 지금은 자습이 안 되거든요. 나머지 과목들은 나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법과 공법은 베이스가 안 되면 나중에 절대 못 따라와요. 지금 무슨 뭐 결혼 재밌어요. 결혼 열심히 할래요. 이러면 머리 아파 나중에 이러면 안 돼요. 결혼을 나중에 해야 돼. 수업은 빠지면 안 되겠지만 결혼은 개별 사실이에요. 사실은.
다 끊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민법, 공법은 뭐다? 다 연결된 거기 때문에 베이스가 안 깔리면 못 따라와요. 이거는. 내 말 아시겠죠? 또 가서 또 이르면 안 돼요. 결혼쌤한테 가서 공법쌤이요,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한테 전화 와요. 또 나 또 욕먹어.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민법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공법인 거야. 그리고 한 번에 붙는 방법 뭐예요? 동차로 붙는 방법은 절대 하시면 안 될 거 뭔지 알아요? 초반이니까 1차 위주로 해야지. 안 돼요. 초반이라고 1차 위주로 하면 나중에 반드시 2차를 포기해요. 그렇죠? 한 해에 한 번에 붙으려면 1차 위주가 아니라 민법, 공법 위주로 가야 돼요. 납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라니까. 그렇게 재수를 안 해. 그래서 민공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개론을 같이 봐주는 거, 순서가. 나머지가 뭔 그 다음이야,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제 말 듣는 게 빨리 붙는 방법이에요. 66페이지 봅시다. 사업시행계획 갑니다. 사업시행계획 여기 봅시다. 일단 우리가 정비 사업의 시행자가 누군지 봤다. 아니다, 하나 안 본 게 있구나. 봐봐, 하나 안 본 게 있다. 앞으로 가봐요. 하나 안 본 게 있네. 그러면 63페이지 오른쪽 위에 좀 봐봐요. 63 오른쪽 위에 보면 시공자 선정이란 말이 보일 거예요. 봐봐요. 시공자 선정. 그럼 봐보세요. 시행자가 누군지 정해졌어요. 그러면 조합을 만들어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이었어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자기네 집 짓는 거니까 벽돌 한 2번씩은 집 메고 옮겨야죠. 아니요. 철근 들어야죠. 아니에요. 그 집질놈을 뽑아요. 그 집질놈을 뽑는데 그 양반은 시공자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은 시행자가 되는 거고,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뭘 하냐? 이제 집질 사람을 뽑는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시공자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말해. 시공자 선정. 여러분 대부분들 아시는 게 뭐냐면 주변에 뭐 대림 덜 편한 세상 알죠? 그렇죠? 대우 불그지오 알죠? 삼성 레미뽕, 그렇죠? GS 자리, 그렇죠? 롯데 가스, 그렇죠? 알죠? 볼스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동네, 이런 양반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된다? 집을 짓게 하거든요. 이걸 우리는 뭐냐? 시공자 선정이라고 해요. 시공자 선정. 그럼 일단 시공자 선정은 언제 하는 거냐면 시행자가 정해져야 해요. 시행자가 정해져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이면 형 앞에 가봐요. 조합이면 조합 설립의 인가 후에 시공자를 뽑아요. 조합이 시행자니까 조합 설립이 인가 후에 뽑는 거지. 그럼 봐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조합이 인가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총회가 시공자 선정총회예요. 아마 조합원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조합 인가되고 나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한다? 시공자 선정총회를 하게 됩니다. 창립총회는 먼저 하는 거고.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봐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를 할까? 경쟁 입찰 방법을 하겠지. 경쟁 입찰 형광펜. 하지만 2회 이상 유찰됐다면 수의계약으로 가겠지. 또 바로 위에 조합원이 100명 이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콩고물이 많지 않을 테니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100명 이하면 그닥 콩고물이 많지 않을 테니까 뭐하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는 시공자 선정 시기는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것도 시행자 정해지기 전부터 할 수 있었는데 시공자 선정할 때 이게 오가는 정이 참 많거든요. 뭐라고요? 시공자 선정할 때 오가는 정, 그쵸? 싹 트는 시공선 계약, 이런 것들 많거단 말이야. 그래서 바꿨어요. 조합처럼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서 하는 거라고. 그렇죠? 나머지는 나중에 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뭐 재개발 조합 한번 해보고 재건축 조합 2번 조합은 해봤는데 매번 느끼는 건데, 시공자 뽑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왠지 정해진 듯한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은 나만의 느낌, 기분 탓? 뭐라고요? 아니죠. 대부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요즘엔 또 컨소시엄으로 묶어 들어와. 뭐 계룡건설, 현대건설, 무슨 건설 뭐 묶어가지고 포스코 뭐 어디 묶어 들어오고 뭐 묶어 들어오거든. 그리고 그들도 서로 간에 대비 견적 넣어주는 것 같아. 서로 그들 간에도 업자 간에도. 그리고 요번 네가 먹어, 다음 내가 먹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느낌이 그래. 기분 탓이야. 어쨌건 되게 만연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근데 이제 우리가 부정부패 안 하고 진실하게 그냥 업무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그런데도 꽤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오해는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조합장 같은 분들 연봉 보면요, 낮지도 않아요. 제가 옛날 재개발할 때 조합원 2,000명의 사업비 한 3조 원 정도였었는데 조합장 월급이 1억 5천이야. 작지 않다니까. 그리고 저기 어디야, 뭐 요즘에 한참 가장 큰 재개발 한남 제3재개발구역, 한남동 제3재개발구역 사업비만 7조 5천억이야. 엄청나요. 웬만한 재개발 단지 3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 난리 났어. 뭐 들편한 무슨 뭐 GS 레미안 짬뽕이 아니지. 어쨌건 난리가 났어 다들 하려고. 그래가지고 막 초법적인 걸 공약을 걸어가지고선 잘못 걸려가지고선 지금 다시 하잖아. 그때 작년에 뭐였어요 그게? 임대주택 건설을 안 하게 하겠다. 재개발을 임대를 어떻게 안 줘? 재건축도 아니고 초법적인 공약을 건 거야.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당선 낙찰 무효돼서 다시 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참 보면 돈 넣고 돈 먹게야. 됐고요.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사업시행계획 좀 봅시다.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누군지를 봐서 조합을 받고 시공자를 선정했고 이제 뭐 해야 돼? 사업 시행 계획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죠?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조합 만들었으니까 시공자 이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럼 맞음 봐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사업 시행 계획은 실제 요 동네에다가 어떻게 집을 지을지 건설 계획 그 중에서 어디 정도에다가 임대 같은 걸 지을지 그리고 해당 내용의 정비 기반시설 같은 거 보통 어떻게 설치할지 그렇죠. 해당 내용의 이런 건물들의 건축 계획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무슨 건설 계획이 있어요. 무슨 건축 계획이 있어요. 무슨 설치 계획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업 시행 계획은 뭐를 건설해, 건축해, 설치해. 이런 계획이 잡는 게 사업 시행 계획이에요. 사업 전에 가치가 얼마냐, 사업 후에 분담금을 얼마를 내야 되냐, 이건 이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인 거고, 이건 뭐야? 건물 자체를 어떻게 건설할 거예요? 건축할 거예요? 설치할 거예요? 배치할 거예요? 이걸 정하는 게 사업 시행 계획인 거예요. 가격 정리하는 건 좀 이따 마지막에 하게 될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계획이 뭘 의미하는지 간을 봐놔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어. 순서 기억하시고 정비법은 흐름 모르면 절대 문제 못 풀어요. 자꾸 얘기합니다만 왼쪽에 볼게요.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걸 뭐 할까요? 이렇게 작성을 해요. 누가? 시행자가 작성을 하죠. 지금은 어려운 주변 코멘트 신경 쓰지 마요. 헤드라인만 기억합니다. 시행자가 작성을 하고요. 그 작성된 계획을 뭐 하면 된다? 이제 인가받으면 되겠죠. 작성하여 인가받자. 시작. 작성하여 인가받자. 그럼 누구 인가를 받을까?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요.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자. 시작.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자. 그러면 노원구청장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럼 며칠 내?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거 사업 시행 계획 나올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뭐다? 지금 설명드린 밑에 별 20개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 대부분 이걸 묻는 문제가 사업 시행 계획의 대부분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 왼쪽 밑에 제가 파란 색깔로 편지해 놓은 거.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 이게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뭘 지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일단 봐볼게요. 첫 번째.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동그라미 설치 계획.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은 뭘 설치하고 건설하고 배치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설치 계획.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임시 거주시설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 같은 거 동그라미 이주 대책. 가로등 설치 동그라미. 리을번 별표 형광펜 임대주택 건설 계획. 시작. 임대주택 건설 계획. 하나 재밌는 거 봐봐.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우리 31회 때 문제였어요. 거기 가로에 뭐라고 돼 있지? 그렇지. 그게 답이었던 거야. 재건축 계획. 문제는 들어봐.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이다. 시작.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이다. 다르지 않은 거 5번 임대주택 건설 계획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사업 시행 계획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걸 물어본 게 바로 31회 때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계획으로 내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들 이상하다. 우리 재건축인데 임대주택 짓던데?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게 임대주택이 아니라 밑에 봐봐요. 미음번. 그게 별표죠. 저는 33회로 예상합니다. 미음번. 그게 32회 때 나왔었는데 안 나왔거든. 그러면 33회 예상하시고요. 거기 해당 내용에 한번 읽어볼게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건설 계획이에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라는 것의 건설 계획이다. 그거는 뭘 제외한다고 나오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거를 제외한다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33의 문제는 뭐라고 나올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이다. 다르지 않은 것은 답이 뭘까?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 계획일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지 마요. 이거 얘기해 줄게요. 제가 재건축 임대를 얘기하면서 없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 지금. 이게 뭔 얘기냐면 봐봐요. 요 동네에서 만약에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하고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진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지금 정부의 태도는 재개발 재건축을 어쨌건 도심 일대 많이 해야지만이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집값 오름폭을 줄이려고 한다면 공급을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곳에 집이 있어야 돼요. 원하지 않은 곳에 집이 있으면 있으나 마난 거야. 우린 노원역 옆에 아파트 있으면 좋겠어. 집단지처럼. 이거 재건축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바로 코앞이잖아.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봐봐. 만약에 정비 계획상으로 정해진 용적률이 있었어요. 넘길 필요 없어요. 여기 봐요. 뭐라고요? 정비 계획상으로 정해진 용적률이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였다? 200%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200% 가지고는 좀 많이 못 져요. 그러니까 야, 요 동네가 예를 들어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야. 그러면 3종 일반 주거의 용적률 최대한도가 얼마지? 그렇지, 300%야. 우리 18페이지 봤듯이. 기억이 한 명 났네. 뭐라고요? 300%야. 그러면 야, 3종 일반 주거인데 용적률 최대한도 300%까지 인정해 줄게. 라고 인센티브를 줘요. 많이 지으라고. 세대 공급하려고. 다만 조합원만 개발익 먹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빼줬더니 원래 계획된 거보다 얼마? 100%가 인센티브를 받은 거야.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근데 여러분이 용적률 100% 든 거 뭐 그까이 거 이러지만 그까이 거가 아니에요. 봐봐. 용적률 100%가 뭔지 알아? 대지 면적만큼 연면적을 짓는 거예요. 100%란 말은. 그럼 대지 면적만큼의 연면적 더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완화된 거를 뭐 하죠? 조합원들만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완화된 것에 무엇을 일정한 비율을 야, 공익의 환수 차원에서 이걸 줘.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 계획을. 뭐라고요?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 계획을 줘.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인 거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걸 줘. 그러면 그 지어진 일정 비율에 완화된 거를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지어서 이거를 서울시나 노원구 등의 인수자에게 인수를 시켜. 토지는 기부 체납한 걸로 봐버리고.
그래서 인수받은 서울시장이나 노원구청장, LH 등이 이거를 장기 공공임대,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에 의해 가지고 임대를 짓는 건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계획에 의해서 이걸 증거를 인수를 시켜주면 인수를 받은 서울시장 등이 임대 같은 걸로 활용한다는 얘기지 애초에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 가시겠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서 재건축은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안 들어가고 그럼 봐봐. 결론적으로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뭐다? 들어가는 건 무슨 사업이야?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인 거고 국민주택 규모 건설 주택의 건설계획 들어가는 건 재개발과 재건축인 거야. 그래서 재개발이 그래서 부담이 많아. 임대도 져야죠. 완화받으면 일정 비율의 국민주택 규모주택도 져야죠. 그리고 뭐다? 재건축은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계획만 있는 거야. 임대주택 건설은 없는 거고 이걸 지어 공급하면 인수자가 장기 공공임대를 활용하는 것뿐인 것이지 임대를 짓는 게 아니라. 이해 가시겠죠? 그러다 보니 자꾸 사람들 오해를 하는 거야. 조합에 설명을 할 때도 주민들 설명이 어려우니까 임대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임대가 아닌데. 그렇죠? 재건축은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없어. 다만 용적률 완화받아가지고 일정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계획에 의해 짓게 되면 인수자의 인수를 시켜주게 되면 걔가 그걸 장기 공공임대를 활용할 뿐인 것이지. 알겠습니까? 그거 이해하시고요. 밑에 그럼 화살표 돼 있죠? 화살표 돼 있고 A번 봐봐요. 형광펜 그면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빼주자. 됐죠? 그러면 완화된 것에 형광펜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건설해서 동그라미 인수자에 공급해라. 됐습니까? 인수자 동그라미하고 위에 써봐. 인수자 동그라미 위에 써봐. 인수자가 누구냐면 국시도, 시군구, LH 등이에요. 뭐라고요? 국시도, 시군구, LH 등. 인수자 위에 씁니다. 국시도, 시군구, LH 등. 시작. 국시도, 시군구, LH 등. 화살표하고 써. 그리고 이거 장기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된다. 화살표하고 씁니다. 장기 공공 임대주택. 장기 공공 임대주택. 장기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를 짓는 걸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완화가 돼서 뭐하죠? 인센티브 원고의 일정 비율을 뭐하죠? 개발이 환수해 주는 거야. 따지고 보면. 알겠죠? 그렇게 의미를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의 시행 조치는 나온 적이 없어요. 아주 가끔 나와. 그렇죠? 아주 공갈 뭐하죠? 가끔 나와.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차차 얘기할 거야. 지금은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보시면 이제 나머지는 됐고 관리 처분으로 갑시다. 70페이지 관리 처분 계획. 관리 처분 계획. 됐죠? 확인해 보시고. 진짜로 요즘에 제가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코로나 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얼굴이 되게 어두워졌어요. 진짜로. 나도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되게 웃긴 얘기하면 막 웃음이 멈추질 않아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되게 웃긴 내용인데 앉아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막 안 웃으니까 이게 웃어야지 환기가 되는데 이게 웃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좀 웃어요. 그렇죠? 억지로 웃어도 엔돌핀 생긴대. 진짜로 웃어야 돼.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죽을 수는 없잖아.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살아요. 그리고 공부는 즐겁게 하셔야 돼. 저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강의 힘들지만 즐거우려고 애를 써요. 매일매일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만 오늘은 즐겁네. 노원 가네. 이러고 오는 거야. 그래야 더 즐거우니까. 됐어요? 관리 처분 계획 볼게요. 그럼 봅시다. 사업 시행 계획이 뭐가 됐습니까? 인가가 됐어요. 그만 봐봐요. 사업 시행 인가가 됐는데 종전에 단지 상황이 어땠냐면 이런 식으로 B 씨가 한 주택을 공유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아하, 공동주택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A가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됐죠? 그리고 뭐가 된다? 이렇게 갑이란 자가 이와 같이 여러 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을병정이라는 자가 한 토지를 공유했었고, 그 다음에 D라는 자가 토지와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가 됐는데 현재 이런 상황이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자들이 다 분양 신청해서 사업에 참여를 할지, 아니면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안 할지 모르잖아. 의사를 물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나서 며칠, 기본적으로 120일 이내에, 왼쪽에 써있지, 120일 이내에 야 니네들 어떻게 할 거야? 분양 신청할 거야? 라고 분양 공고를 먼저 해요. 그럼 분양 공고하면서 소유자들한테 분양 신청 자료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뭐 비례율이 100%일 때, 105%일 때, 110%일 때, 네가 새 집을 얼마 시청했을 때 분담금을 얼마 내야 되고 이런 도표를 보내줘요. 분양 신청 자료를. 그렇죠. 그럼 받아보고 내가 뭐 이자율 감안해보고 미래가치 환산해봤을 때 이 정도의 돈을 분담한다면 뭐 들어가지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분양 공고하면 그 내용에 기초해서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 신청 며칠? 30일 이상 60일 이내. 시작. 30일 이상 60일 이내. 기간에 대한 부분으로 뭐죠? 분양 신청을 받고 20일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고 나올 거예요. 이게 분양 공고에서 분양 신청을 받는 절차입니다. 근데 분양 신청을 받아봤더니 누구랬어요? 여기 있는 요 B하고 BC, A, 갑, 을병정이 우리는 분양 신청하겠대. 그런데 D는 안 하겠대. 얘는 청산 내보내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분양 신청한다는 자들에게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멋지게 지어서 이렇게 공급을 할 거야. 근데 니네가 종전거의 가치에 따라서 나중에 새 집을 지었을 때 얼마 분담금을 낼지 정할게. 그래서 여기 B씨가 1억 원짜리 집으로 평가받았어. 근데 B씨가 나중에 나는 2억 원짜리 분양 신청할 거예요. 이러면 비례율 100%였을 때 1억에 대해 1억을 주는 거니까 1억 원 정도의 분담금은 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뭐다? 관리 처분을 위한 계획을 만들어주게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가운데 위에 관리 처분 계획이에요. 관리 처분 계획. 관리 처분 계획을 가장 쉽게 이해하면 사업 후에 건물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줄 거냐, 가격을 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뭘 정한다? 가격을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 처분 계획 같은 거 만들 때 참 분쟁이 심해져요. 왜냐면은 내 종전 것은 똥값으로 평가하고, 보통 종전 거 1억 평가되잖아. 그럼 동네 그 당시 시가는 2억 원쯤 갑니다. 보통 반밖에 평가 안 해줘요, 이거를요. 그렇죠? 그럼 같이 뭐가 되죠? 이것도 싸게 줘야 되는데 이건 또 시가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이 늘어서 분쟁도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나중에 지어놓으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가정을 하니까 그냥 이해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어차피 남으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리고 구체적인 관리 처분의 내용은 이건 법령의 내용이고, 재개발 재건축을 구분한 구체적인 관리 처분 내용은 정비 조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은 일반적인 정비사업 얘기하는 거고, 구체적인 뭐가 된다?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거에 대한 내용들은 뭐다? 정비 조례를 봐야 되고, 주로 이 관리 처분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재개발 관련된 거라 봐도 무리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재건축은 어차피 소유자들이 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과는 좀 거리가 멀긴 하거든. 어쨌건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돼요. 주로 재개발 관련 내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용에서 B씨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된다? 주택을 공유했어도 뭐를 줘요? 하나를 주고요. A는 뭐가 되어진다? 여러 채의 주택 가지고 있었죠? 그래도 뭐가 된다? 하나를 줘요. 갑이 여러 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죠? 그래도 갑에게는 하나의 주택만 줘요. 그 다음에 을병정이 한 토지를 공유했죠? 그래도 을병정에게도 뭐가 된다? 하나의 집을 줘요. 어쨌든 봐봐. 대원칙은 1주택 공급이 원칙이라는 거야. 공유했다. 그렇죠? 여러 개 있다. 여러 개 있다.
공유했다. 다 뭐다? 1주택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10명이 한 집을 공유할 수도 있겠죠. 다 준다면. 이해갑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관리 처분에 대한 부분은 1주택 공급이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운데 위에 좀 봐봐요. 그러면 관리 처분 계획이 뭐다? 작성하고 인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작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30일 이상 공람을 시키고 누가 인가하죠? 시장, 군수 등이 인가를 해요. 시장, 군수 등이 뭐가 된다? 인가를 한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렇게 관리 처분 정리됐으면 가격에 대한 정리 끝난 거죠. 그럼 가격 정리 끝났으니까 뭐가 되죠? 이렇게 해당 내용 부분에 종전거에 대한 부분을 철거하게 됩니다. 라고요? 관리 처분 계획에 뭐다? 인가가 됐으니까 종전거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된다? 철거가 이루어지게 된다. 됐죠?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거, 주변에 집들이 철거되고 있다. 그럼 뭐라고 이해하자? 아, 관리 처분 계획 인가됐구나 라고 이해해도 별 무리가 없겠죠. 뭐라고요? 관리 처분 계획에 인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철거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지나가다가 건물이 단지가 철거되고 있다 라고 보인다고 한다면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저기요, 철거하는 거 보니까 관리 처분 계획 인가된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죠? 물어봐.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렇죠? 그냥 뿌시라니까 뿌시는 거지. 그렇죠? 내가 해봤어 실제.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해. 모르죠 미친놈 저거 이러면서 어쨌든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되고 나면 이제 종전권을 철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뭐라죠? 준공검사 준공의 인가를 받게 되는 거죠. 뭐라고요? 준공검사 준공의 인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가받고 나서는 뭐가 될까요? 준공인가 받았으면 이제 사업 끝났죠. 끝났으니까 앞엔 정비구역은 준공인가된 다음 날 해제된 걸로 간주합니다. 뭐라고요? 준공인가된 다음 날 뭐하죠? 해제된 걸로 간주해 주겠다. 시작. 준공인가된 다음 날 뭐하죠? 해제된 걸로 간주해 주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됐죠? 오해계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건 뭐냐면 그러면 정비구역은 준공인가되고 나면 사업이 끝난 거니까 다음 날 해제된 걸로 보는데 그 안에 있는 조합은 그러면 당연히 없어지는 걸까? 조합은 그대로 존속하는 걸까? 조합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가운데 박스가 3번인가 나왔었어요. 왜 여기서 조합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얘기하냐면요. 조합이 나머지 잔여 업무를 해야 돼요. 사실은. 뭐라고요? 조합은 주로 나머지 잔여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나머지 소송 계류된 거 마무리해야 되고 나머지 뭐다? 등기 치는 업무 해야 되고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나올 때 준공인가되고 나면 다음 날 정비구역은 해제된 걸로 보므로 조합은 취소된 걸로 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사업 끝나도요 조합이 수년간 남아있는 경우 자주 봅니다. 그렇죠? 나머지 잔여 업무 해야 되고 뭐하죠? 여러 가지 계류된 소송 완결져야 되기 때문에 조합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리 구역이 해제가 됐어도 조합의 존속은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대지 확정 측량하고 시작. 대지 확정 측량하고 토지 분할하여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대지 건축물이라는 것에 이전을 고시하면 시작. 대지 건축물에 이전을 고시하면 그 이전 고시 있은 날 다음 날에 새 집으로 권리가 넘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대지 건축물에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새 집으로 권리가 넘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일 가운데 등기는 나중에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뭐라고요? 등기는 나중에 뭐하죠?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가 되어진다 해당 내용에서 정비사업의 순서가 되어지고요. 예전에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 물어본 적이 있어.
요 사업에 대한 부분의 내용에서 절차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준공인가, 대지 확정 측량, 토지 분할, 이전 고시 뭐 등기 나와가지고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대부분들이 준공인가를 맨 뒤에 나서 많이 틀렸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준공인가가 돼야지 이게 안전한지 알 수 있잖아. 인가되고 나서 대지 확정 측량하고 토지 분할한 다음에 소유자 통지를 하고 대지 건축물 이전 고시가 되어지면 새로운 건물로 권리가 넘어가는 거고, 이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니까 등기는 처분 요건인 거거든. 지체 없이 촉탁 신청해야 한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뭐다? 정비 사업의 기본적인 순서죠. 그래서 제가 봐봐요. 처음부터 기본 방침 만들어서 라인 잡아주고, 서울시의 기본 계획 만들어서 단계와 밀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면 안전단 하고, 그 다음에 정비 계획 만들어 구역 정하고, 그러면 이제 시행자 누군지 보는데 시행자 중에 조합을 봐줘야 되고, 조합에 인가되고 나면 시공자 뽑고, 그 도움 받으면서 사업 시행 계획 만들고 무슨 설치 계획 같은 거 인가 받고 사업을 시행할 때 철거하기 전에 여기서 누가 분양 신청했고 뭐 하는지를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자에게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등에게는 청산 내보내고, 나머지에 대해서 관리 처분 계획 만들어서 가격을 정리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지, 순서가. 그렇죠. 이게 머릿속에 쫙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업무할 때 정비조례 확인하면서 내용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정비사업은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사업이에요. 아무리 봐도 분쟁도 많고 여러 가지 싸움도 많고. 그러면 71페이지 왼쪽 위에 좀 봐봐요. 그럼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라고 나올 거예요. 말해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시작. 그럼 관리처분 계획의 그 내용은 뭐가 되겠느냐? 그럼 아까 얘기했었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각종 뭐가 되죠? 무슨 뭐 가격과 관련된 부분, 그렇죠? 또는 뭐 철거 관련된 부분, 분양 관련된 부분, 이런 게 다 관리처분 계획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봐봐요. 1번 분양 설계,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분양 대상자 주성명. 또 3번 봐봐. 분양 대상자별 이거 분양 예정.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이에요. 추산액은 뭐 얘기하는 거야? 가격 얘기하는 거지. 분양 예정인 건 금액 정확하지 않으니까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 추산액이지. 이해 가시겠죠? 그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 봐봐. 다섯 번째. 종전 토지 건축물. 종전 이거지. 종전에 이거 봐. 토지 건축물. 이것의 가격. 사업 시행 인가고시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 동그라미. 그러면 종전 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이 언제야? 사업 시행 여기 인가고시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 그럼 종전 것의 가치는 감정평가 법인 등의 평가를 할 때 뭐라고 한다? 사업 시행 인가고시 있은 날 기준으로 종전 걸 평가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뭐다? 밑에 보시면 이제 무슨 뭐 6번에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 어떤지, 추산액. 또 해당 내용 부분에 뭐가 되어진다? 우리가 뭐 분양 대상자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가 어떤지. 소유권 외. 여러분 사업 끝나고 나서 여기 있던 소유권 외의 권리도 계약 해지하지 않는 이상은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도 관리처분 계획에 들어가요. 계약 해지하지 않으면 소유권 외의 전세권가 넘어오니까 이쪽으로. 됐죠? 그리고 마지막 거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평가액. 시작. 세입자별 권리명세 평가액. 여기는 이주대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 가격 얘기하는 거니까 권리명세 평가액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나올 때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래가지고 5번 세입자의 이주대책 이러면 틀려요. 그건 사업시행 계획이에요. 됐죠? 정리하면 관리처분 계획은 뭐하는 계획이다? 가격을 정리하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의 공통된 관리처분인데 만약에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것 등의 조문이 보이면 그건 주로 재개발 조문인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세한 관리처분은 정비 조례에 따로 언급이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맨 위에 봅시다.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의 효과. 오른쪽 맨 위에 효과. 동그라미 효과. 1번 건축물의 철거. 철거된다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되는 거야 지금. 철거 언제 오라고 나와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시작.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은 뭐다? 철거해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맨 밑에 공사 끝나면 준공인가 동그라미 받고 마지막 금전정리 청산금 주고받고 끝. 마무리합니다. 그럼 봐봐요. 아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봐요. 1억 원짜리를 B씨가 2억 원 분양 신청했죠. 그럼 비리율이 100%면 1억 원 분담금 내야 한다고 했죠. 근데 1억 원으로 끝날까요? 나중에 사업 끝나면 따져봐서 추가 분담금 있을까요? 추가 분담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더하기 추가 분담금 5천이었다. 그럼 1억 5천이 청산금인 거예요. 마무리 짓는 거니까. 그게 청산금. 그래서 청산금이 이제 작년도 문제였었어요. 오른쪽 밑에 뭐라고 나와요? 소멸시효.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음 날부터 5년. 과거에는 다음 날 띄어서 나와서 틀렸다고 나온 적도 있어요. 더러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고액기들. everybody 정리. 오늘 배운 게 정비법이에요. 제가 오늘 시작할 때 1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렸었어요.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이라 불러요.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정비사업이 있는데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한 사업인 거고요. 노후불량 오래된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은 재건축이 아주 뭐 하늘의 빛과 같은 거죠. 그렇죠. 뭐 엄마 아빠 손 내가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상태 메롱이야 진짜. 그렇죠. 동네 가서 보려고 가봤거든. 근데 정말로 오래됐어요. 그렇죠. 40년 넘어가가지고 뭐 세대가 많아 거기. 세대수가 4,800인가 돼요 거기가. 그러니까 뿌시고 지면 거의 7,500을 진대 거기 거의. 그러니까 뭐 돈 좀 되는 사업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이용 의무 기간이 2년이 있어요. 주거용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갭 투자가 안 돼요. 전세를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들어가서 몸 테크를 해야 돼요. 한참을 보다가 나는 못 살아 이러면서 와봤어요. 어쨌건 근데 거기도 한 27억 정도 가더라고요. 27억 8억 정도. 근데 잠실주공 5단지는 한강이 보이잖아요. 안 보이고. 그러니까 5억 차이 나는 거야. 그놈의 한강 뭐 있다고 드럼물 그거. 공원이 있지. 한강공원. 그런 로망 누구나 있잖아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한강공원 조깅을 하고 집에 들어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이죠. 반포에 거기 딱 대교 옆에 그 아크로 리버파크 딱 들어가서 33평 55억 왔다시 이러면서 죽을 수 있어요. 봐봐. 어쨌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뭐. 정비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정비 기본 방침 만들고 정비 기본 계획 만들어 재건축 안전난하고 정비 계획 만들어 구역 정하고 시행자 누군지 본 다음에 조합 인가 받으면 시공자 뽑고 사업 시행 인가 받아서 부시기 전에 가역 정리하려 관리처분 계획 만드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쭉 들어가 있어요 머릿속에. 그래야 내용이 들어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일일학습 보고 집에 갑시다. 봐봐요. 그 내용에서 1번부터 볼게요. 55페이지 펴야 되겠죠? 55페이지. 일단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됐습니다. 55페이지. 그럼 용어 정의 부분이 나오죠.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1번 좀 볼게요. 1번 빵꾸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 동그라미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뭐다? 밀집 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뭐라 부른다? 재개발 사업이에요. 열악, 밀집, 그 다음에 상가 공장 재개발이에요. 아마 이번에 33의 첫 번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절대 안 나올 수 없어요. 됐습니다. 두 번째, 정비기반시설이 양호, 동그라미 양호 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뭐가?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뭘까? 재건축 사업이 되겠죠. 말해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것도 중요한 33의 기출문제가 될 겁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도로, 상하수도, 국어, 도랑, 공원, 공영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가스공급 및 지역난방시설은 뭐다? 정비 기반시설. 그림책 보면서 봐 어디 있는지. 국어, 도랑이 정비 기반시설 들어갔어. 꼭 기억하시고.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어린이집, 경로당 등은 뭐다? 공동이용시설. 그렇죠. 문제 나올 때 정비 기반시설이 아닌 거 이래가지고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거 많이 집어넣어요. 그거 나올 때 국어도랑 답하시면 안 돼. 국어도랑은 정비 기반시설 맞아. 알았지요? 그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뭐다? 4번입니다. 55 하단에 있듯이 토지 등 소유자 정의가 나와 있을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정의. 4번 문제 뒤에 좀 봐봐요.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한다. 무슨 사업일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일 때. 됐죠? 55페이지 밑에 있죠? 재건축은 뭐예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이어야 재건축이죠.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지위를 인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밑에 이제 5번 좀 봅시다.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정하자. 시작. 정비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자. 그러면 57페이지 왼쪽 위에 좀 봅시다. 정비 기본 방침이 보일 거예요. 정비 기본 방침. 5번. 누가 기본 방침 만들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국가 정책 방향 등을 포함한 정비 기본 방침, 형광펜 정비 기본 방침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 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비 기본 방침이 중개사 문제에 나온 적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 좀 하시고 정비 기본 계획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항상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 규제를 가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용을 안 까먹어요. 됐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57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재건축 안전 진단을 물어본 거예요. 여기 봐요. 재건축 안전 진단. 여기 봐요. 재건축 안전 진단. 정비 기본 계획상 날짜가 다가오면 먼저 진단 통과해야죠. 무슨 사업일 때만? 재건축일 때만. 봐봐요. 6번. 정비 계획 입안권자. 우리 노원구청장 얘기하는 거죠.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입안을 위하여 시작.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입안을 위하여 정비 예정 구역별 형편 정비 계획의 수립식이 도래한 때에는 안전 진단을 실시해 줘야 됩니다. 봐봐. 정비 계획을 만들 때가 됐으니까 재건축은 안전 진단 신청하라 이 얘기겠지.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안전 진단 하라 이 얘기겠지. 됐고요. 재개발은 안전 진단 의무 없어요. 재건축일 때 안전 진단 의무 있는 거예요. 좀 봐요. 재건축에만 나오는 단어 뭐 있다고 했지? 안전 진단. 오피스텔, 매도 청구, 초과이익 환수 이런 건 재건축만 나오는 것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조문을 볼 때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 등이라고 한다면 그게 토지나 건물만 관여하고 있다면 이건 재개발 얘기하는 거예요. 재건축은 같이 얘기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겠습니까?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내용에서 8번 아니다 7번 봐야지. 7번은 어디? 우리 60페이지 봐보세요. 정 가운데. 이번에 우리 32회 때 문제였었죠? 시행자가 누군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시행자가 돼요?
시장 군수 등 LH 등이 시행자가 되겠죠. 모는 주거환 교환 사업은 조합이 없어요.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뭐예요? 조합이 시행한다거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공공민간자와 공동 시행할 수 있었죠. 그리고 재밌는 건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이면 시장,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이면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은 토등소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공공민간자, 토등소가 공동 시행할 수도 있다. 이랬단 말이야. 지나간 시험엔 30인이라고 나와 틀린 지문이었고 나온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거든.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러면 해당 내용의 7번 재개발 사업은 재기랄 사업이 아니라 뭐라고요? 재개발 사업은 여보 이것도 안 웃잖아. 뭐라고요? 조합이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형합한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 8번 추진위원회 문제죠. 61페이지 왼쪽 위. 조합을 만들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만드세요. 근데 봐봐요. 조합은 언제, 추진위원회는 언제 만들 수 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러면 내용에서 8번. 정비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시작.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추진위원 5명 이상이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지금 60일 왼쪽 위에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 조문 그대로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요. 제가 1일 학습에 주는 지문은요. 법조문 그대로예요. 이걸 내가 초반에 왜 조문을 그대로 주냐면 기본서를 안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에 대한 법조문을 보라고 조문 그대로 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다만 여기 주는 내용만 이해해도 거의 뭐 기본서 다 읽어봤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포인트만 주는 거니까 믿어도 좋아요. 알았죠? 됐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9번은 61페이지 오른쪽 위, 오른쪽 끝. 조합을 만들 때 재개발 사업의 동의냐, 재건축 사업에 대한 동의냐. 뭐라고요? 재개발 사업의 동의냐, 재건축 사업의 동의냐.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럼 내용에서 9번. 재개발이야. 동그라미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주택단지 밖에 재건축과 되게 많이 헷갈려요. 뒷부분에 3분의 2랑 혼동하시면 안 돼. 주택단지 밖에 재건축은 뒷부분이 3분의 2거든. 근데 지금 재개발은 4분의 3,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내용 답은 4분의 3, 2분의 1, 시장군수 등. 임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62페이지 오른쪽 위. 임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11, 12에 7장 준 이 1학습만 봐도 꽈락을 면할 수 있어요. 40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믿어요. 정확해야 돼.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말고 익힘장 준 거 1노트 7장 이거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림책 뒤져보는 거야. 알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내용에서 10번. 요거 33의 기출이죠. 33의 기출.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에 정관 정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정비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제가 임원의 임기하고 결격의 벌금에 대한 거 같이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게 이번 32회 때 안 나왔어요. 나와야 돼.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 제가 2월달 돼서는 또 자격요건 관련된 것도 제가 지금 집어넣을 거예요. 지금은 초보 단계니까 요거만 보십니다. 됐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11번은 대의원의 63페이지 가운데 위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도시개발조합은 50인 이상일 때, 정비조합은
100명 이상일 때 읽어봅시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도시개발조합, 형편 도시개발조합은 총회 권한 대행을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끊어주고,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정비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발조합은 대의원에 둘 수 있고 정비조합은 대의원에 두어야 합니다. 정비조합은 대의원회가 없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알았지요? 그 정도. 12번 완전 기출각이죠. 33입니다. 그러면 66페이지 왼쪽 밑에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66페이지 왼쪽 밑에 66페이지 왼쪽 밑에 뭐라고요?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지나간 31회가 뭐였다?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으로 재건축 사업에서는 제외가 된다. 또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계획은 어디는 제외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는 제외된다. 꼭 기억합니다. 그러면 문제 12번.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제외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계획을 제외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누구에게?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앞쪽에 31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후단 부분은 33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한 번 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다. 바르지 않은 거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계획이랍니다. 외우라는 거 똑바로 외우시면 적어도 24개는 건집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3번 관리처분계획. 에버바리 관리처분계획 70페이지가 되겠죠. 봐봐요. 한 번 더. 관리처분계획은 가격을 정리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종전 것에 대한 가격을 정하고 사업 후에 분양 시청 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차액 부분을 분담금으로 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을 만드는 절차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봐요. 분양 예정인 거. 맞아. 분양 예정인 거 뭐가 된다? 추산액이라고 하죠. 분양 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그렇죠?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가격. 이거에 대한 부분을 세팅을 마치는 거예요. 그렇죠? 비례를 고려해서. 그래가지고 분담금을 얼마를 내야 될지라는 걸 정하는 거죠. 나중에 추가 분담금 있을 수도 있고, 추가 분담금 더하면 나중에 청산금이 되어지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진행되어지겠죠. 그러면 13번.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종전의 토지 건축물 명세 등을 포함한 뭘 수립한다고? 봐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누구의 인가?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언제 철거하지? 사업 시행자는 철거하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시장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한편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가 70페이지 가운데 위에도 철거 써놨고요. 71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도 효과에서 얘기했었어요. 71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도 효과에서 얘기했었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철거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오른쪽 맨 위에 71. 그럼 나 좀 봐봐. 한 번만 더 얘기해. 내가 페이지를 부를 때 먼저 페이지를 불러요. 그럼 71 들었으면 그 다음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들으세요. 제가 71 오른쪽 이랬으니까 71을 보고 오른쪽 메뉴를 보면 되는 거야. 알았죠? 잘 좀 기억해요. 이래서 오늘 정비법 봤어요. 아셨죠?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